안녕하세요. 성환당 환경기능사 핵심 추천 에센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인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교재에 기초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1강 기초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 단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위는 크게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길이, 질량, 시간, 온도를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같은 기본 단위를 우리가 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길이 차원의 단위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미터도 있을 수 있고 킬로미터도 있을 수 있고 밀리미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얘네들끼리는 서로 같은 길이끼리는 어때요? 서로 누가 길고 짧은지 비교가 가능하죠. 그리고 단위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본 단위끼리는 서로 크기 단위 환산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길이의 기준은요. 바로 미터예요. 미터라는 기준 단위가 있고요. 이 단위에다가 우리가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게 되면은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길이는 길인데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키로라는 거, K를 붙이게 되면은 얘는 10의 3승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1km는 바로 10의 3승. 그러니까 10의 3승은 공이 3개인 거죠. 1000m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센치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 우리 소수로 나타내면 0.01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cm는 미터로 나타내게 되면은 바로 0.01m랑 같은 거죠. 혹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랑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두사를 붙여서 센치를 붙이면 10의 마이너스 2승, 또 밀리를 붙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를 붙이면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접두사를 붙여서 우리가 크기가 다른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본 단위 첫 번째 우리 길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 미터에 접두사, 앞에서 봤던 접두사를 여러분 붙여서 우리 뭘 나타낸다고요? 바로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이걸 쓰냐? 그러면 여러분 1cm 한 요 정도 돼요. 그죠? 이걸 우리 미터로 나타낸다고 하면 1m는 지금 여기 우리 영상 사이즈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 1m를 미터로 나타내면 0.01m인데 이 크기가 미터로 나타내니까 너무 작아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 편한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그 길이에 따라서 단위를 이렇게 접두사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자, 지금 우리가 단위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계산형 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이 계산형에서는 이제 이 단위 환산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요. 이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라는 개념을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1m가 몇 cm냐,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단위가 같아지느냐, 서로 환산을 하려면 같은 어떤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값이 얼마나 같은가. 요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우리 1km, 킬로라는 게 10의 3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1000m. 이렇게 기본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 계산하시면 참 편해요. 그럼 우리 센치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여기에 10의 2승을 곱하면, 여기 보세요. 10의 2승은 100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우리 1m는 100cm랑 같고요. 또 1m는 1000mm랑 같고, 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그랬죠. 그래서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랑 같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래서 10의 9승 나노미터랑 1m가 같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km를 우리 센티미터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1km는 얼마예요? 1000m예요. 그죠? 기본 단위로 먼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m가 몇 cm예요? 네, 바로 10의 2승 100cm예요. 그래서 1m는 100cm니까 이렇게 미터를 여러분 상세를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얼마? 1km는 10의 5승 cm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1km가 몇 마이크로미터인가 그거를 나타낼 때도 먼저 기본 단위, 그죠? 1km는 1000m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또 1m는요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랑 같죠? 그래서 미터 이렇게 상쇄시키면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 지수끼리는요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6 하면 9가 돼요. 그래서 10의 9은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하게 돼요. 요거를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질량의 기준 단위는 그램입니다. 역시 그램에 그래서 접두사 붙여서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단위 정도예요. 1kg은 1000g과 같고 1000g은 10의 상수 mg,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하고 같더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단위 환산을 또 해볼까요? 자, 1kg이 몇 mg이냐? 그러면은 먼저 1kg은 얼마예요? 네, 바로 1000g하고 같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린 지금 mg으로 가고 싶으니까 1mg은 1000mg하고 같더라.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램 약분되고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은 지수끼리는 곱하기 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의 6승 mg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고 또 1시간은 60분이고 또 1분이 60초인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 환산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러면 하루는 몇 분이냐? 그러면 자, 1시간이 60분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 요 hour를 없애주기 위해서 hour를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상쇄돼서 24 곱하기 60 하니까 1440분이 되고요. 또 그러면 하루는 몇 초인가 했더니 1분이 60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하루는 1440분인데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환산을 하시게 되면 86,400초가 하루가 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기본 단위는 온도예요. 자, 온도 우리 주로 쓰는 거는요, 바로 섭씨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입니다. 자, 먼저 섭씨 온도 우리 다 알죠? 이제 물이 어는 점이 0도시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시로 해서 이거를 100등분한 거. 100등분. 요게 바로 섭씨 온도예요. 우리 쓰고 있는 그 온도 20도, 30도 할 때 그 온도를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섭씨 온도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바로 절대 온도 켈빈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절대 온도는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그냥 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27도씨는 섭씨 이제 절대 온도로 얼마냐? 그러면은 이렇게 213을 더했더니 300켈빈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씨 온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위인데 요거는 섭씨 온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50도씨다. 그러면은 화씨 온도로 얼마냐? 그러면은 자, 여기 도시에다가 50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은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10이 나고 90 더하기 30 하니까 120이 화씨 온도, 그죠? 도 F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 주셔야 되겠죠? 자, 요번에는요, 이제 기본 단위 여러 개가 합쳐져서 된 유도 단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길이 보세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도 길이고 세로도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면적은요, 미터 곱하기 미터, 즉 단위가 미터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해서 길이 단위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단위 환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km는 우리 1000m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제곱으로 하면 1km 제곱은 1000m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00은 10의 3승이죠. 자, 요거의 제곱은요, 지수의 제곱은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10의 6승, 3 곱하기가 6이잖아요. 미터 제곱. 단위도 여러분 이렇게 제곱을 할 때는 곱해주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는 미터 제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보세요. 1m는 우리 100cm였죠. 그죠? 그럼 이것도 제곱을 해주면 자, 요거는 100의 제곱 곱하기 센티미터의 제곱이니까 바로 10의 4승 센티미터 제곱이 1m 제곱하고 같은 거고요. 또 1m는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였죠? 그럼 요거에 또 제곱을 하시면 1m 제곱은요. 요 전체의 제곱이니까 숫자도 제곱해서 6 곱하기가 10이잖아요. 10의 12승 그리고 마이크로미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 혹은 체적, 용적을 볼게요. 자, 얘는 보세요. 우리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였다면은 이제 부피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셋 다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바로 미터의 3승. 요게 바로 최적의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로 이제 또 부피 단위를 쓸 때 리터 단위를 쓰죠.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큐빅미터는요, 1000리터랑 같아요. 요거 리터 단위 잘 쓰니까. 그리고 요게 보세요. 1리터는 1000ml랑 같고요. 그리고 1cm 세제곱은 1ml랑 같습니다. 요거 세 가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단위 환산 뭐가 같은지만 알면 우리 계산을 통해서 단위 환산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 좀 유도 단위는요. 이게 의미가 뭐냐, 정의가 뭐냐 그걸 알면 이제 단위를 알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속도라는 거는 우리 보세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시간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세크잖아요. 그래서 속도 단위는 바로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라는 거는요. 어떤 단위 시간분의 어떤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속도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시간의 단위는 세크잖아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우리 계산하냐? 자, 요거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S, 이게 세크는 1분의 이제 1이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1은요,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2는요, 1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크 있으면 1분의 세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거 곱하면 세크의 제곱이죠. 이걸 분모에 쓰고요. 가운데 거는 이 끝에 있는 거 두 가지는요, 곱해서 분자로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번분수라 그러는데 이런 형태가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속도 중에 우리가 지구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바로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내는데 요 값이 바로 단위 보세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하면 9.8, 그 다음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하면 980입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압력. 압력도 여러분 많이 쓰는데요. 우리 뭐만 기억하시면 되시냐?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1기압이 얼마냐? 1기압은 이제 기압을 영어로 단위로 나타내면 ATM이에요. 그래서 1ATM하고 같고요. 우리 수은주로 나타내면 760mm 수은주. 물기둥 높이로 나타내면은 10332mm 수주. 그 다음에 우리 파스칼로 나타내면은 10132호랑 같아요. 이 파스칼은 단위가 우리 압력이라는 거는요. 단위 면적당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그리고 면적 단위가 뭐였어요? 네, 미터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1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하고 같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밀도, 그 다음 비중인데요. 여러분 그냥 밀도는 비중하고 같다. 우리 문제 풀 때는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엄밀히 다르지만 우리가 환경기능사 풀 때는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 물의 밀도가 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1큐빅미터에 1톤 있는 거. 요걸 단위 환산을 하면은 또 1리터에 1kg 있는 거, 그 다음에 1ml 혹은 1세제곱센티미터에 1g 있는 거, 요게 전부 다 밀도 비중이 1인 거예요. 보세요. 부피분의, 그죠?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밀도가 1이면 비중도 1이고 비중이 1.2다. 그러면 밀도도 1.2예요. 그래서 서로 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의 비중이 1.2다 그러면은 얘는 뭘 의미하냐? 1큐빅미터에 1.2톤 질량인 거예요. 1리터에 1.2kg인 거고요. 1ml 혹은 1세제곱센티미터에 1.2g인 거. 요게 전부 다 바로 밀도 비중 1.2를 얘기해요. 그래서 밀도라는 건 뭐냐? 같은 부피 당 질량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밀도가 크면은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고 밀도가 작을수록 위로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물에다가 철을 집어넣으면은 철은 가라앉아요. 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뭐 깃털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놓으면은 깃털은 물 위에 뜨잖아요. 그죠? 왜?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개념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가볍고 그런 개념이구나. 그죠?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자, 이번에는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점성계수라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 쉽게 얘기해서 끈적끈적한 정도예요. 자, 이 끈적이는 게 더 크면은 흐르는 게 더 잘 안 흐르겠죠? 그죠? 흐르는 게 약해져요. 근데 이 끈적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마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마찰이 커서 더 끈적이는 애는 더 잘 안 흐른다. 그래서 이 끈적이는 정도를 우리가 점성이라 그러고요. 그 점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가 점성계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계수가 크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더 끈적인다. 더 끈적일수록 점성계수가 크다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마찰이 더 크면 점성계수가 더 크다. 이 마찰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성계수가 크다. 그러면 마찰이 크구나. 더 끈적이는 애구나. 그러면 점성이 크고 점성계수가 크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이 있고 식용유가 있어요. 그러면 물과 식용유 두 개 누가 더 잘 안 흘러요? 식용유가 훨씬 더 잘 안 흐르죠. 왜? 물보다 식용유가 훨씬 더 잘 안 흐르는 이유는 더 끈적이고 더 마찰이 커서 점성이 크고 점성계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물질에 따라서 점성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라는 건 흐르는 물질을 얘기를 해요. 흐르는 것. 그래서 이 물이냐 식용유냐, 그죠? 종류에 따라서 이 점성계수 값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식용유라도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부어갖고 처음에 프라이팬에 이제 식용유를 이렇게 흘려보면 잘 안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20도씨 정도에서는 잘 안 흐르는데 불을 피워서 여러분 좀 달궈져요. 달궈져서 한 80도로 올려보면 그죠? 더 엄청 잘 흘러요. 그죠? 잘 흐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점성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같은 경우에는요. 점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 계수값이 작아져요. 반대로 근데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대로 점성 계수가 높아집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점성 계수의 단위를 우리가 포아즈라고 합니다. 이 포아즈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랑 같고 얘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환산을 하면 0.1 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수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동점성 계수라 그래요. 자, 이 동점성 계수는 보세요. 밀도가 동점성 계수랑 지금 점성 계수가 서로 분자에 있다 보니까 서로 비례해요. 비례한다는 말은 뭐냐? 점성 계수가 커지면 동점성 계수도 커지죠. 그죠? 그래서 크기가 같이 가요. 즉 더 끈적이고 마찰이 크면 점성 계수도 커지지만 동점성 계수도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동점성 계수 단위는 우리가 스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토크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랑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포아즈 단위가 점성 계수 단위가 보세요. 여기 있죠? 자,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고 이걸 밀도로 나눈 거죠. 그럼 밀도는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센티미터분의 그램으로 나타내면 이걸 모에 넣으면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센티미터 하나 없어지고 그램 없어지고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만 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점성 계수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인데 이걸 우리가 1스토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성 계수랑 동점성 계수 단위가 서로 이렇게 다른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동점성 계수도 마찬가지로 점성 계수랑 마찬가지로 액체의 경우는 동점성 계수도 온도 높아지면 낮아지고 기체의 경우는 점성 계수랑 똑같이 온도 높아지면 이 동점성 계수 값도 커진다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 개념 정의 및 첫 번째 단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성 계수 단위와